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운세, 개유월의 운세 중에서도 경의 입장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유월 운세라는 것은 9월 7일 12시 10분 백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8일 3시 59분 한로 전까지의 운을 개유월 운세로 봅니다. 자, 그러면 갑진년에서 개유월이 왔습니다. 자, 이 갑진년에 진에서는 지장간이 을과 개와 무가 존재를 하는데 이 개수가 6월에는 이렇게 정간으로 투출하게 되는 달입니다. 따라서 이 개가 뭔가 이벤트나 뭔가 인물이라든지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달이 바로 개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월에 관해서 10개의 정간을 경의 입장에서 12운성적으로 한번 알아본다면 갑은 실제로는 편재의 별이 되죠. 편재가 태지, 제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수옥살과 같다라는 것이죠. 꼭꼭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처럼 뱃속의 아기가 이제 3주, 4주 된 상태처럼 그만큼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편재라는 것은 남자의 경우에 애인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남녀 공이 부친의 별이 되겠죠. 부친에 관한 활동성이라든지 건강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을 수 있는 달이 이 바로 개유월이 될 것입니다. 자, 을은 이제 경의 입장에서는 정제의 별이 됩니다. 정제라는 것이 절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겁살이라는 건 구속수사, 자업, 압수, 수색, 박멸 또는 소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배우자죠. 부인의 별이 절제에 들어가 있으니 뭔가 그쪽에 관해서 소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병원 갈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 달이 바로 개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병은 편관이 되죠. 경의 입장에서는 편관이 사지, 육해살로 들어갔으니 거의 죽음의 상태와 진배 없는 모양이니 나에게 아들은 조금 안 좋은 모양새가 되고 즉 활동성이 약화되는 모양새 또는 이제 병 다음이 사기 때문에 이제 건강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건강에 관한 염려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호랑이가 사지에 들어간 거는 굉장히 좋은 작용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은 나에게 정관의 별이 됩니다. 정관이 장생을 하니 이 없던 것에서 새로이 솟아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만약에 내가 뭔가 직장을 못 구해서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새로이 직장을 한번 구해보는 것도 나에게 딱 맞는 좋은 그런 직장이 구해질 수 있는 달이 바로 이 개유월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라는 것은 인성이죠. 편입니다. 편인이 사지에 들어가 있으니 자, 그 기운적으로 뭔가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고 자, 기는 정인의 별이 되죠. 모친의 별도 되고 학문성의 별도 되고 내가 문서를 지는 그런 별들도 됩니다. 자, 그것이 장생, 없던 것에서 새로이 생성하는 그러한 모양이 되므로 뭔가 지사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모양이 됩니다. 모친이 스스로 움직이는 모양도 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양새도 되겠죠. 자, 어쨌든 그것이 장생을 하니 그곳은 길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에서는 실제로 경과 신이 제왕이라든지 걸록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비겁이 왕성하다는 말은 재물을 팔 수 있다는 작용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에 관한 근심 걱정이 실제로는 있을 수 있고 돈의 재물의 손모 이런 것들도 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 재물의 돈이 나가는 것을 어디에 묶어두면 좋겠습니까? 즉 문서에 묶어둔다면 이 재물의 반응 효과가 좀 적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배움을 위해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오히려 쓰는 것은 더 이 재물이 나가는 것을 긍정적인 효과로 쓸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임이라는 것은 나에게 식신의 별이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자식이죠. 목욕지에 들어갑니다. 목욕이라는 것은 막 태어난 아이가 오물을 씻어내는 동작, 즉 그래서 뭔가 예쁘고 뽀송뽀송 예쁜 모양을 나타내죠. 즉 그게 12신살로는 연살이고 또 다른 신살로는 도화살로 우리는 봅니다. 자, 도화라는 것은 뭔가 소모지출의 인자를 안고 있지만 뭔가 남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인자로 봐서 프로의 별로도 봅니다. 자, 그래서
소모지출의 인자는 따르지만 어쨌든 뭔가 시선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인자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경의 입장에서 식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개라는 것은 상관의 별이죠. 상관이 병지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자 입장에서는 딸이 됩니다. 딸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것이 병들은 상태와 같다는 것이죠.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염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뭔가 내가 빨리빨리 뭔가 이룩하려는 상관적으로 빨리빨리 소모 지출의 인자를 안고 있으면서 뭔가 일의 확장성을 귀하는 것은 실제로는 안 좋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에, 개유월에 육친적으로 이 경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 번째, 개는 9월 7일에서부터 한 15일 정도의 운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거는 상관의 운이 들어옵니다. 상관의 운이라는 것은 보통 의식주를 확장을 하지만 소모 지출을 인자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빨리빨리 뭔가를 넓혀 나가려는 운동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구설 잡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또 상관이라서 상활상 벼슬 관자로서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의 근심 걱정이 따를 수가 있게 되고, 남자의 경우에는 뭔가 시비, 구설 이런 인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상반기는 주의를 좀 요하는 달이 되고, 하반기는 겁재가 들어옵니다. 겁재란 것은 금전 소모 지출의 인자가 첫 번째 가장 크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시비사를 조장하게 되므로 경의 입장에서는 많이 주의나 조심을 해야 되는 달이 개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의 입장에서 유를 보면 양인의 별이 들어옵니다. 양인이라는 것은 큰 칼로 표현이 되고 살상의 인자, 즉 프로의 인자, 자격증의 인자로서도 봅니다. 즉 성공 번영의 인자로서도 본다라는 것이죠. 책에서는 양인 악사라고 해서 나쁜 모양으로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내가 어깨에 힘주는 세월을 겪기 때문에 잘 나갔다가 꺾이는 모양새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인은 인성 대용의 효과도 있는데 단 이게 사회적으로 보상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박사학위 취득, 콩쿠르 취득 뭐 이런 쪽으로서 연에서 왔거나 대운에서 왔을 때 그런 기운적인 것은 있지만 그것이 재물로서 보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물을 파는 작용이 가장 크게 드러나고, 또 이때 양인이 들어왔을 때 남들이 배우지 못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양인의 운이라는 것입니다. 자, 양인이라는 것은 뭔가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쓰는 사람은 그 칼을 잘 휘둘러서 뭔가 힘으로 권세로서 쓸 수도 있겠지만 양인이 잘 안 쓰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뵐 수도 있겠죠. 참고로 이 양인이라는 것은 팔자 내에 유를 가지고 있을 때 유가 오게 되면 실제로는 유유형살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의 삭감작용이 있어서 내가 뵐 수도 있는 그런 작용이 있는 달도 실제로는 유월이 됩니다. 만약에 팔자 내에 없다면 그 운을 지나고 나서 이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대부분의 양인의 운이 오면 이때는 재물을 파는 작용이 있으므로 뭔가 소모 지출 인자를 이걸 될 수 있으면은 재물을 파지 않는 동작으로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는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그런 달이 되므로 뭔가 새로이 내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달이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의 입장에서 본 2024년 9월의 운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